안녕하세요. 호요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 자체가 호재이지요. 그런데 이제 주가 하락하는 그 자체가 호재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느냐 하면요. 최근에 캐시우드, 우리나라에서는 뭐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아크 펀드를 운영하는 대표죠. 그런데 로블록스 주식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점 대비 한 40% 하락했으니까 추가적으로 편입을 많이 했어요. 로블록스를. 근데 2월 17일 하루에 이것이 26%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6%더 빠졌다는 거죠. 이유는 4분기 영업 실적이 이제 뭐 기대에 훨씬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낮은 가격 그 자체가 호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적정 주가를 모르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을 감안한, 또 시장금리 상승을 감안한 적정 주가를 모르고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매수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캐시우드가 편입한 로블러스 주식이죠. 국내에도 이런 주식 많습니다. 국내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한 종목 중에서도 로블록스 주식처럼 주가 하락 자체가 호재가 될 수 없는 주식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특히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물론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기술적 반등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경영난에 직면하거나요. 그러면 그 회사 금리는 더 올라가죠. 이거는 뭐 국채금리나 은행금리하고는 다른 얘기거든요. 영업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은 자금 조달 금리가 은행금리하고도 다르고 시장금리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정권시장에서는 회사채 금리가 중요한 거예요. 국채금리나 기준금리는 돈의 흐름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회사채 금리는 영업 실적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쉽게 하면 금융 비용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블록스 같이 이런 주식은 그 금리 상승 국면에서 두 가지 악재를 만나는 거죠. 금리가 상승하니까 돈의 흐름이 바뀌는데 다른 악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업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 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악재를 같이 흡수하기 때문에 적정 주가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정권 전문가들도 적정 주가 개념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이 회사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 회사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으로 반등한다라는 거죠. 또 많은 투자자들이 또 거기에 현혹되기도 하고요. 또 적정 주가 산출할 능력도 안 되니까, 적정 주가를 산출하려고 하면 뭐 영업 환경도 봐야 되고 대차 대조표도 봐야 되죠. 그리고 그 회사의 자금 조달 금리도 봐야 되죠. 또 향후 환경이 악화되면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 자체만으로 호재다라는 얘기는 유동성 장세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이제 질서를 잡으면 영업 실적이 수반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그리고 재무 상태가 안전한 그런 식으로 시장이 이제 질서가 재편되면 그 주가가 하락한 것만으로는 호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지수의 개념으로서는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기업은 성장하기 때문에, 또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수 개념으로서는 뭐 지수 하락 자체가 호재일 수 있는데 종목 기준으로 보면요, 주가 하락 자체가 악재인 기업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덜 빠졌다는 얘기고 훨씬 더 빠질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 캐시우드가 최근 2주 동안에 뭐 로빈후드도 편입하고 로블록스도 편입을 했는데 로빈후드도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로블록스는 하루에 26% 빠져버린 거예요. 물론 추가적으로 더 빠질 확률도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전문가 집단인데 그래도 캐시우드가 아크펀드를 운영하니까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런 그 실수를 하거든요. 앞에서도 제가 이제 제일투신이 망하고 LG투자증권이 망한 것이 그 애널리스트 얘기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의사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유상증자 받은 거는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는 만으로 호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추가적인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애널리스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게임 회사 같으면 경쟁력이 있는 작품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 작품도 소개가 안 되는 거죠. 비용만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비단 게임 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주식의 장점이 비용이 작게 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장기간 새로운 제품을 못 만들어내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것이 또 인터넷 관련 주식이죠. LG 그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 상장 당시에는 삼성전자 다음에 시가총액이 컸죠. 그런데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하이닉스한테 밀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언젠가 다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주식이 많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뭐 주가 하락 자체를 호재로 인식하면 개별 종목은 콩커 다칠 수 있다. 뭐 지수 개념으로는 뭐 좋은 지수들이 많이 있고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니까 주가 하락 자체가 호재일 수 있는데 종목 기준으로는 아닌 기업도 적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영업 실적이 수반되는 주식은 주가 하락 자체가 큰 호재지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엔비디아라든지 그 몇 개 반도체 관련 기업을 뭐 포유환율 연구소는 지난해부터 반도체 주식이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등은 실적이 이제 수반되니까 그냥 조정 국면에서도 다른 그 기업 주식보다 많이 오르죠. 그런데 다른 기업 주식까지 오르면 더 올라가죠. 국내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이죠. 며칠 전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 어느 걸 택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뭐 짧은 시간에 끊기기는 했는데, 내용은 그때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뭐 오히려 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 가전제품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전체적으로 안 좋고, 또 하이닉스는 반도체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영업이익률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환경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 호재가 아니고 영업이익률까지, 매출액까지, 영업 환경까지 다 체크를 해야 안전한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그 흔히들 이제 EPS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EPS는 등락이 좀 심해요. 또 매출액이 늘어가지고 EPS가 개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함께
개선되는 최소한 20% 이상인 기업이라면 그거는 뭐 주가 하락 자체가 큰 호재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 그 주요 기업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인 기업이라면 매출액만 증가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매수해도 된다. 다만 더 사게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만 우리가 하는데 그건 어렵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만 받으면 문제없다. 라는 취지로 제가 방송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우선 영업 환경이 어떠냐. 앞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내구재가 가전제품, 그죠? 가전제품이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환경은 주식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전제품 비중이 높으면 그거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영업 환경 우선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증가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세 개만 체크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